1920년대 말 로이 체프만 앤드루스란 사람이 이끈 탐험대가 있었습니다. 앤드루스 탐험대는 몽골 고비 사막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공룡의 화석들은 물론 세계 최초로 공룡 알 화석을 온전하게 발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탐험대 가운데 지질학자 모리스란 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다가 경성, 일본 발음 게이조, 개성, 일본 발음 가이조를 헛갈려 그만 개성에서 덜컥 내려버렸고 할 일 없이 시내를 배회하던 중 명물로 이름나 있던 송도 고보의 표본실을 방문하게 되죠. 그는 거기서 산더미같이 하지만 정연하게 진열되어 있던 나비 표본에 감동하여 그 수집자였던 석주명을 미국에 소개하고 미국 대학들과 석주명과의 교류까지도 조선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파브르라고 불리는 석주명을 소개하면 을에 따라붙는 일화입니다. 그런데 모리스가 송도고보 표본실을 방문한 것은 석주명이 송도고보 생물교사로 부임하기 전이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모리스를 감동시킨 것은 나비의 표본이 아니라 석주명의 전임 생물교사이자 얼마 전 썸데이 TV에 소개했던 원홍구 박사가 마련해놨던 조류 박제 등이었을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뭐 전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것도 아니게 되고 황당한 것이 사실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석주명이란 이의 업적이란 우연히 서양학자의 눈에 들어서 평가를 받는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학창시절 이른바 날라리로 유명했습니다. 공부는 뒷전, 경치 좋은 곳에 놀러 다니기를 즐겼으며 기타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천성이 무엇에든 미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고나 할까요? 기타에 미쳤을 때는 온 성적표에 낙제와 과락이 난무했고 조선에서 가장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로 기타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대여각성 기타를 작파하고 공부에 미쳤을 때는 사람이 들어와도 인기척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책의 눈동자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은 이런 사람을 두고 나온 말일 겁니다. 기타와 책을 넘어선 뒤 결과적으로 그가 일생을 걸고 미쳤던 것은 나비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발견되는 나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지만 무늬가 조금만 틀려도 새로운 종으로 분류하고 학명을 갖다 붙이는 등 엉성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조선 나비에 붙여진 학명만 800개가 넘을 정도였죠. 석주명은 날개의 형태, 무늬나 띠의 색채, 모양, 위치 등 다양한 형질의 변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관찰, 사실은 같으나 다른 종으로 취급된 나비들의 신원을 밝혀주었습니다. 20개도 넘는 학명의 나비들이 사실은 배추인 나비 한 종이었음을 입증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이 작업을 위해 17만 마리에 가까운 나비의 크기를 일일이 자로 쟀다고 합니다. 허구한 날 전국을 떠돌며 나비 채집에 몰두하고 월급이 나와도 그 태반을 쏟아붓는 이 나비에 비친 남자를 예뻐할 여자가 어디 그리 흔할까요? 중매 결혼을 했지만 그의 가정생활은 행복하지 못했고 4년 만에 파경에 이릅니다. 여기도 시누이와 올케 갈등이 있어서 시누이는 올케가 남편의 학문적 삶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난했고 올케 역시 가정을 등한시한 남편에게 불만이 한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부원 판사였다면 저는 아내의 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자라도 그런 남자와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있지 나비만도 못한 삶을 감내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파탄이 났어도 석주명의 나비에 대한 미침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찾아와도 10분 이상을 만나지 않았고 점심 먹는 시간이 아까워 땅콩을 씹으며 연구에 몰두했다는 전설은 석주명이란 인물의 실체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게 모은 75만여 개의 나비 표본은 그에게 얼마나 큰 재산이고 기쁨이고 보람이요 의미였을까요? 전쟁통에도 그는 연구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민군도 나비만 드립다 파고 앉았더니 곤충학자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폭격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1950년 9월 과학박물관이 폭격을 맞았고 석주명의 평생이 그 깃 하나하나에 서려있던 75만 개의 나비 표본은 홀랑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석주명은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지만
마냥 그러고 있었다면 또 석주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든 뭐든 그에겐 소중한 것이 있었고 그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1950년 10월 6일 박물관 재건을 위한 회의를 위해 길을 나선 석주명은 을지로 사가 근처에서 저승사자를 만납니다. 이 새끼가 너 말투도 이북 말투인 게 너 빨갱이지.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인민공화국 치하에서 갖은 고생을 겪으며 눈이 뒤집혀 있던 청년단원들에게 덜미를 잡힌 겁니다.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사람 목숨을 채집하고 있던 그들은 석주명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카빈총은 불을 뿜었고 나비 박사 석주명은 그만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는 총구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나는 나비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이념 따위는커녕 아내도 나비 앞에서 눈여겨보지 않던 나비광. 42년의 짧고도 아까운 생애는 거적대기에 덮여져 길가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우직하게 파나가던 깊고도 맑았던 한 우물은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메워지고 말았습니다. 폭격 한 번에 재가 돼버린 수십만의 나비 표본들처럼 허무하게 말입니다. 그가 붙인 나비들의 이름, 그의 나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드러나는 이름들을 읊어봅니다. 도시처녀나비, 시골처녀나비, 봄처녀나비, 지옥나비, 유리창나비, 순노랑나비, 깊은 산부전나비, 숲을 알락팔락나비, 청띠신선나비, 모시나비, 풀흰나비, 어리표범나비, 지리산 팔락나비. 이름을 읊다가 보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